지민은 숨을 고르며 바의 문을 열었다. 네온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심장이 쿵쿵 뛰었다. 여기서 뭘 기대하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홍대의 좁은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민은 낡은 코트를 여미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 하나. 서연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10분 뒤에 거기서 봐. 간단한 문장. 하지만 지민의 가슴은 그 두 마디에 무너질 듯 요동쳤다. 지민은 27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엔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녀는 속옷조차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이유. 그녀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바 안은 따뜻한 조명과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다. 지민은 구석자리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문을 바라보았다. 서연을 처음 만난 건 한 달 전, 같은 회사에서였다. 서연은 32세, 마케팅팀의 팀장이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미소. 지민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늦어서 미안. 지민이 고개를 들자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긴 머리는 바람에 살짝 흐트러졌고 검은 재킷 아래로 드러난 하얀 셔츠가 세련미를 더했다. 지민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서연은 지민 맞은편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뭐 마실래? 내가 살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도발적인 울림이 있었다. 지민은 맥주를 주문하며 서연의 눈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왜 이렇게 긴장했어? 서연이 웃으며 물었다. 내가 무서워. 지민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라. 처음, 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바에 온 게 처음은 아니잖아. 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말한 처음은 바에 온 게 아니었다. 이런 감정, 이런 만남, 이런 떨림. 모든 게 처음이었다. 서연은 지민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지민의 심장은 다시 뛰었다. 천천히 가자. 지민아. 서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가벼운 회사 이야기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내가 20대 초반일 때 가족에게 커밍아웃했어. 그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쉽진 않아. 지민은 조용히 듣다가 입을 뗐다. 저는 아직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족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녀는 지민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놓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자신을 마주해야 해.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지만 동시에 제일 자유로운 일이야. 지민은 서연의 손을 바라보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여기 있는지 점점 더 명확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집에 가야겠어요. 지민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민아, 괜찮아. 네, 그냥 너무 많이 생각하게 돼서. 지민은 코트를 챙기며 문으로 향했다. 밖으로 나온 지민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 목소리, 손길을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지민아, 도망가지 마.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엔 묵직한 무게가 있었다. 지민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무언가 빛나는 것이 생겨나고 있었다. 지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섰다. 홍대의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더 소란스러웠다. 서연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도망가지 마.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화살 같았다. 집에 도착한 지민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과의 대화를 곱씹었다. 서연의 자신감, 그 솔직함, 그리고 그녀가 내민 손길. 지민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의 손이 닿았던 그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회사로 향했다. 마케팅팀이 있는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서연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연이 서 있었다. 좋은 아침, 지민아. 서연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엔 어젯밤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좋은 아침이요. 오전 회의 시간, 지민은 서연의 발표를 들으며 그녀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서연은 팀원들 앞에서 새로운 캠페인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다. 지민은 서연의 손짓 하나하나에 시선이 갔다. 그녀는 자신이 서연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 지민은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서연과 거리를 두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를 찾아왔다. 왜 혼자야? 같이 먹자에 서연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샐러드를 꺼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지민은 말을 더듬었다.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지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민아, 어젯밤에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지민은 눈을 내리깔았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내가 한 말, 진심이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지민은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가 자란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런 감정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을 중시했고 결혼과 가정을 당연한 미래로 여겼다. 하지만 지민은 달랐다. 그녀는 서연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며칠 뒤, 지민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만날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뒤엔 수많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언제든지. 이번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지민은 강남의 조용한 카페를 골랐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엔 지민이 먼저 입을 뗐다. 서연 씨, 저 사실 무서워요. 이 감정이 뭔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지민아, 나도 무서웠어. 처음엔 다 그래?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느끼는 건 그냥 너일 뿐이야. 그 말에 지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어졌다.
서연 씨, 저도 서연 씨를 좋아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지민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민아. 그 말, 진짜 용기 낸 거야? 그 순간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민은 알았다. 이 감정의 시작은 자유로웠지만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지민과 서연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매주 금요일, 두 사람은 서울 곳곳의 카페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민은 서연의 솔직함과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 달 뒤, 지민은 서연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와인 2잔을 준비했다. 서연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도착했고 그녀의 미소는 지민의 긴장을 녹여주었다. 집 예쁘네. 서연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민이랑 잘 어울려. 지민은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다. 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집이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내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여자를 좋아했어. 그땐 그게 뭔지 몰랐지? 그냥 가슴이 뛰는 게 이상했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중학생 때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땐 그냥 친구로 생각하려고 했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맞고 틀리고는 없어.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진짜야. 그 순간 서연이 지민에게 다가가 가볍게 입을 맞췄다. 지민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그녀의 온기에 녹아들었다. 그들의 첫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지민의 핸드폰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민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아빠가 아프셔. 지민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부산으로 향했다. 부모님의 집에 도착하자 아빠는 소파에 누워 계셨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아빠는 웃으며 말했지만 지민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저녁 식사 시간, 엄마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민아, 너 결혼은 언제 할 건지? 나이도 있잖아. 지민은 숨이 막혔다. 엄마, 아직 생각 안 했어요. 생각을 해야지. 옆집 민수 엄마가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고 했어.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민은 부산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 씨,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서연의 답장은 바로 왔다. 지민아,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내가 곁에 있을게.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과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민은 일상에 다시 적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서연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은 그녀를 짓눌렀다. 한 주 뒤, 서연은 지민을 한강으로 초대했다. 늦은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맞았다.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지민아, 여기 오니까 좀 자유로운 기분 안 들어?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요. 여기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잔디밭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아, 내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선택해야 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라갈 건지. 지민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넌 내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 그날 밤, 지민은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있는 순간이 진짜 자신을 느끼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다음 날, 지민의 삶은 다시 흔들렸다. 회사에서 동료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민 씨, 요즘 서연 팀장님이랑 자주 보이던데? 무슨 사이야? 그 말투엔 호기심과 함께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지민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친해요. 동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냥 궁금해서. 요즘 회사에서 좀 소문났거든. 그 말은 지민을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소문.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진실을 알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지민에겐 그게 쉽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특히 그녀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겠다는 전화를 했을 때 그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부모님이 서울에 도착한 날, 지민은 그들을 마중하러 역으로 갔다. 엄마는 그녀를 보자마자 말했다. 지민아,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났어. 주말에 소개팅 해볼래? 지민은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끼며 대답했다. 엄마, 지금은 좀 바빠서. 바빠도 시간 내야지. 결혼은 중요한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밤, 지민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연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비겁하다고 느꼈다. 식사 후, 지민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 씨, 저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안 나요?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민아, 괜찮아.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하지만 지민은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서연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압박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며칠 뒤, 지민은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서연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해 해외 지사로 6개월간 파견된다는 것이었다. 지민은 그 소식에 가슴이 무너졌다. 서연이 떠난다면 그녀는 이 감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서연은 지민을 따로 불러 말했다. 지민아, 이건 좋은 기회야. 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 자신을 잃지 마.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 저 기다릴게요. 서연이 떠난 후 지민의 삶은 텅 빈 듯했다. 그녀는 매일 밤 서연과의 메시지를 읽으며 그녀를 떠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마주하게 되었다. 지민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했다. 엄마, 아빠, 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군데? 왜 이제야 말해? 지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다. 그 사람 여자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한참 뒤에야 말했다. 지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 그냥 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 대화는 쉽지 않았다. 부모님은 지민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녀는 그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에 자유를 느꼈다. 6개월 뒤
서연이 서울로 돌아왔다. 지민은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서연이 게이트를 나오자 지민은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연 씨,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지민을 바라보았다. 나도, 지민아. 두 사람은 다시 홍대의 그 바에서 만났다. 이번엔 지민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서연 씨, 저 이제 도망 안 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같이 가요.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좋아, 같이 가자. 그들의 앞길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은 계속해서 그들을 시험했다. 하지만 지민은 알았다. 서연과 함께라면 그녀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발을 나서며 홍대의 거리를 걸었다. 네온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지민은 소골조차 없이 집을 나섰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때의 두려움은 이제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찾았다.